나이가 들수록 입안의 작은 불편이 하루를 망치곤 합니다. 아침에 따끈한 국 한 숟갈 뜨려는데 어금니가 찌릿하고 양치만 하면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사소한 입 냄새 때문에 대화가 짧아집니다. 혹시 내 이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거울 앞에서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면 분명히 움직이는 것 같아 오싹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시작됩니다. 치아는 뼈에 딱 붙어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미세한 쿠션 치주인대에 매달려 있는 구조라서 건강한 치아도 아주 조금은 움직입니다. 문제는 미세한 탄성과 질병으로 인한 흔들림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겁이 나서 방치하면요? 잇몸뼈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녹습니다. 어느 날 딱딱한 반찬을 거부하는 내 이가 사실은 나 좀 도와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중년상 담소는 겁만 주려는 채널이 아닙니다. 공포를 정확한 정보로 바꾸고 불안을 실행 가능한 습관으로 바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잇몸이 녹아내린다는 무서운 표현 뒤에 숨은 실제 메커니즘, 흔들리는 이를 당장 뽑지 않고도 삶의 질을 지키는 판단 기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관리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빨리 뽑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현재의 불편과 미래의 손실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씹기 어려워 식사가 무너지고 통증이 일상에 스며들면 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고 잘 먹을 수 있다면 섣부른 발치는 후회를 남깁니다. 다만 방치의 전제 조건은 하나, 6개월마다 정기검진과 엑스레이로 뼈의 번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원칙을 무서움 대신 납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8세 강 씨는 안 아픈데요? 를 반복하며 병원을 미뤘습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잇몸뼈가 서서히 내려가 턱뼈의 여유가 줄어들었고 임플란트가 필요할 때 뼈 이식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반대로 62세 윤 씨는 통증은 없지만 씹을 때마다 미세한 유격이 느껴져 불안했습니다. 그는 6개월 간격으로 치주 상태를 체크하며 스케일링과 비외과적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불필요한 발치를 피하면서도 뼈의 추가 손실을 차단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주기적 점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간표에 넣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치과는 겁나는 곳이 아니라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음 체크는 6개월 뒤에요 라는 안심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칫솔부터 들이대면 개운하긴 합니다. 하지만 치아 사이에 음식물과 바이오필름이 남아있으면 치약 속 불소가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첫째, 치간 칫솔로 보이는 틈을 쓸어내고, 둘째, 치실로 보이지 않는 틈을 훑어내고, 셋째, 마지막에 칫솔질로 불소 코팅을 완성합니다. 이 세 단계만 지켜도 1년에 한 번만 와도 제가 할 게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구강 환경이 달라집니다. 혀 표면의 설태는 가볍게 2번만 과한 마찰은 상처를 부르고 역효과입니다. 잠들기 직전 3분,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밤새 세균의 파티를 막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공포는 숫자로 바꿔봅시다. 치태일지에 수천만 마리의 세균이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군집은 당분과 산성 환경을 사랑하고 레몬 수식초 같은 산성 음료가 치면과 오래 접촉하면 부식이 촉진됩니다. 그렇다고 건강 습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대를 쓰거나 목 뒤로 넘겨 치아 접촉 시간을 줄이고 고함량 불소 치약으로 재광활을 돕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칫솔질을 잠들기 바로 직전으로 옮기면 됩니다. 공포는 현실이지만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희망은 일상에서 자랍니다. 차가운 오이와 아삭한 당근을 스틱으로 준비해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심심할 때 하나 꺼내 씹는 그 행동이 침 분비를 촉진하고 섬유질이 물리적으로 치아 사이를 문지르며 차가운 온도가 잇몸의 열감을 낮춰줍니다. 여기에 작은 헤드의 칫솔과 첨단 끝이 뾰족한 칫솔을 더하면 일반 칫솔이 닿지 않는 마지막 어금니 뒤쪽과 잇몸 라인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명도 도구입니다. 밝은 화장실 불, 확대 거울 하나만 추가해도 내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보이면 관리가 됩니다.
결국 꾸준함은 재미와 피드백에서 나옵니다. 치약과 칫솔을 계절별로 바꾸는 작은 의식도 꾸준함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잇몸약이 증상을 덮어줄 수는 있어도 원인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둔 채 향수만 뿌리는 격이죠. 근본은 늘 같습니다. 정기검진, 스케일링, 올바른 순서의 홈케어, 그리고 전신 건강 수면, 금연, 절주, 걷기. 잇몸 건강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심혈관, 당대사, 인지 건강과 연결된 본토입니다. 오늘 이 글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리스트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잇몸은 회복의 방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천천히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멈출 수 없지만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잇몸을 되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평생 해온 양치 습관을 완전히 거꾸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치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서가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칫솔부터 들죠.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고 입안이 상쾌해지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이 남아있고 그 상태에서 치약을 묻혀 닦으면 불소 성분이 제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결국 치약의 좋은 성분은 버블처럼 떠다니다가 그냥 헹궈져 나갈 뿐입니다. 마치 기름때 낀 후라이팬에 세제만 부어놓고 문지르지 않는 것과 같죠. 표면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순서 바꾸기입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을 먼저, 칫솔은 마지막에. 이 단순한 순서 하나가 잇몸을 살리는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먼저 치간 칫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 틈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죠.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그곳에 숨구멍을 열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처음엔 피가 나거나 따끔거릴 수 있지만 그것은 염증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치간 칫솔 쓰면 더 벌어지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관리하지 않은 잇몸입니다. 부기가 빠지고 피가 멈추면 오히려 잇몸이 단단히 조여듭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밀어넣는 게 아니라 살짝 넣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하루에 한 번, 특히 자기 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미세한 음식물들이 빠져나오며 특유의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치실입니다. 치간 칫솔이 큰 틈을 청소하는 빗자루라면 치실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닦는 극세사 천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실을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면 왜 필요한지 단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실을 단순히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치아를 감싸듯이 시자 모양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잇몸 안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어 살짝 긁어 올리듯이 움직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각도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어색하고 실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입안의 감촉이 달라집니다. 치실을 쓰면 잇몸 사이에서 나는 특유의 비린내가 사라지고 아침에 느끼던 묘한 이물감도 줄어듭니다. 그 작은 실 한 줄이 세균 수천만 마리를 내보내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칫솔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끗한 구강 관리는 칫솔이 아니라 준비된 칫솔질에서 시작됩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로 공간을 비운 후 칫솔을 들면 그제야 치약의 불소가 잇몸 깊숙이 스며들어 코팅 역할을 합니다. 칫솔질은 오래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요령입니다. 칫솔모를 잇몸 쪽으로 45도 기울여서 살짝 꽂듯이 진동을 주면 잇몸과 치아 경계에 숨어있는 세균막이 제거됩니다.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패이고 마모가 생깁니다. 천천히 대신 꼼꼼하게. 한 번 닦을 때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큰 칫솔로 시원하게 닦고 저녁에는 머리가 작은 미니 헤드를 사용해 치아 안쪽까지 꼼꼼히 닦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혀 닦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혀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입속 세균의 절반은 혓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하얗게 낀 막이 보일 텐데 그것이 바로 세균의 집입니다.
혀 전용 브러쉬나 칫솔로 아주 가볍게 앞으로 2번만 밀어내듯이 닦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혀가 까지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점심과 자기 전 2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방어막을 손상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쳐 저는 거꾸로 양치라고 부릅니다. 칫솔질이 먼저가 아니라 마지막에 오는 양치죠. 처음엔 낯설지만 단 3일만 해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아침에 입냄새가 줄고 잇몸이 덜 붓고 치아가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런 순서를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6개월마다 하던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될 정도로 치석이 덜 생겼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치약보다, 영양제보다 이 순서 하나가 잇몸 건강을 되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잇몸은 솔직한 기관입니다. 정성 들인 만큼 반응하고 게으른 만큼 무너집니다. 오늘 밤 칫솔을 들기 전에 치간 칫솔을 먼저 들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평생 치과 진료를 줄이고 당신의 미소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2번째 단계는 밤의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 마신 커피, 심지어 한 모금의 주스까지도 입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입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에는 침이 계속 분비되어 세균을 씻어내지만 잠이 드는 순간 침샘은 거의 멈춥니다. 입안의 수분이 사라지고 온도는 따뜻해지고 산소는 줄어듭니다. 세균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파티장이 없죠. 치아 사이, 혀의 틈, 잇몸선 밑에서 세균들이 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그들은 음식을 먹고 배설하며 산을 만들어내고 그 산이 하룻밤 사이에 치아의 표면과 잇몸뼈를 조금씩 녹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밤의 세균 폭발 때문입니다. 2단계의 핵심은 바로 이 시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밤에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세균의 먹이를 없애고 잠재우는 것입니다. 밥을 먹은 후 3분 안에 양치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연구에 따라 30분 뒤에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치아의 범랑질이 음식의 산으로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바로 닦으면 마모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30분 뒤가 아니라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치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까먹을 바에는 지금 하세요. 그래서 식후 3분 안에 닦는 게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전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양치질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칫솔질이 아니라 세균의 먹이 제거와 번식 억제가 핵심입니다. 먼저 입안의 음식물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1단계 루틴 치간 칫솔 치실 칫솔 혀 닦기를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가글을 추가합니다. 시중에 가글액을 써도 좋지만 화학 성분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소금물 가글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티스푼 반만 넣고 잘 저은 뒤 입안 전체를 30초 정도 머금었다가 천천히 뱉어내세요. 소금의 염분이 세균의 세포막을 터뜨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잇몸 속 염증균을 억제합니다. 한 번만 해도 입안의 점액이 부드럽게 씻겨나가고 혀의 끈적임이 사라질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혀의 청결입니다. 혀는 세균의 본진이자 냄새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닦으면서 상처를 내거나 너무 강하게 문질러 오히려 염증을 키웁니다. 혀는 칫솔로 2번 부드럽게 앞으로 미는 느낌으로 닦으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과합니다. 하루 한 번 자기 전단 2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도 혀 표면의 70% 이상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면 아침에 느껴지는 텁텁함, 입냄새, 혀의 누런 코팅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글 이후의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치 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지만 그 순간 불소 코팅은 무너집니다. 양치 후 최소 30분은 물 이외의 음식이나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불소가 치아 표면에 흡착되어 보호막을 만드는 시간이 약 2030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동안 입안이 허전하다면 물로 한 번 더 헹구는 대신 입을 닫고 코로 호흡하세요. 입을 벌리고 자면 입속이 마르고 세균의 성장 속도가 3배 빨라집니다. 그래서 입이 마른 분들에게는 가습기보다 입 다물고 자기가 더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잇몸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살짝 높은 베개를 사용하고 눕기 전에는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 두세요. 잠자는 동안 침이 마르면 세균이 증식하므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콧골이나 구강호흡이 심하다면 코 수면 테이프나 실리콘 입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친 것이 2단계 밤의 루틴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10분을 투자해 입안을 청소하고 세균이 번식할 먹이를 없애는 것. 하루 중 단 한 번만 제대로 관리해도 잇몸의 붓기와 피나는 증상은 2주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치주질환 환자 중 70%가 자기 전 루틴을 지키면서 출혈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하루의 마침표이자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치유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그 짧은 습관이 당신의 잇몸 수명을 10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잇몸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식습관과 영양 루틴입니다. 치과에서 아무리 스케일링을 받고 양치질을 철저히 해도 먹는 습관이 잘못되면 잇몸은 다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잇몸뼈는 혈류와 영양 공급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듯 잇몸뼈도 칼슘, 비타민 D, 아연 같은 미세 영양소로 이루어진 구조체입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영양소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햇빛을 덜 보고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녹는다는 말은 단순히 세균 때문이 아니라 영양이 빠져나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아침 식사 습관입니다. 잇몸 건강에 중요한 것은 씹는 자극입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턱뼈로 가는 자극이 줄고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오이나 당근처럼 단단하고 수분 많은 채소를 자주 씹으면 잇몸 근육과 혈관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냉장고에 차게 보관한 당근 스틱은 잇몸의 열감을 내려주고 씹는 동안 침 분비를 촉진해 세균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 TV를 볼 때나 일할 때 틈틈이 오이와 당근을 씹는 습관만으로도 잇몸의 붓기가 빠지고 잇몸뼈의 혈류순환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D와 칼슘의 균형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 체내에서 활성화되는데 대부분의 중년층은 실내 생활이 많아 결핍 상태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잇몸뼈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15분 정도 걷는 습관이 잇몸약보다 효과적입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가 좋고 이를 보충하기 어렵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1일 12,000 IU 정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먹기보다 마그네슘과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칼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혈관에 침착되어 잇몸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칼슘 마그네슘 비율을 21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를 간단히 챙길 수 있는 복합제 형태의 칼마디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제품도 좋습니다. 또 하나 잊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아연 징크입니다. 아연은 잇몸 세포의 재생과 염증 회복을 돕습니다. 부족하면 잇몸 출혈이 잦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연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에 풍부하며 하루 한 끼라도 이런 식품을 포함시키면 잇몸 회복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K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정확히 자리 잡게 돕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칼슘이 잇몸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나토, 치즈, 유제품에 들어있고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치주 연구에서는 비타민 K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6개월 만에 잇몸뼈 흡수율이 25%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산성이 강한 음료들입니다. 레몬수, 식초음료, 탄산수는 입안의 pH를 급격히 낮춰 치아 표면을 녹입니다. 이런 음료를 마실 때는 반드시 빨대를 사용해 치아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신 뒤에는 물로 헹구어 산을 중화시키세요.
또 단단한 견과류를 어금니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한쪽 잇몸만 자극을 받으면 반대쪽은 혈류가 떨어져 잇몸뼈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식사 후 잇몸을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거나 과일을 먹는데 이는 잇몸이 회복할 시간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식사 후 최소 20분은 물만 마시며 잇몸을 안정시키세요. 그리고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잇몸을 위한 영양 루틴을 챙기면 됩니다. 아침에는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D, 저녁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복합제를 복용하는 식으로 나누면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결국 2단계에서 세균을 잠재우는 게 밤의 방어전이었다면 3단계는 잇몸을 다시 세우는 재건전입니다. 꾸준히 씹고 고르게 먹고 햇빛을 보고 하루 2번 영양을 채우는 것. 그것이 잇몸 뼈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당근 하나, 햇빛 10분, 물 1컵. 이 작은 루틴이 당신의 잇몸 수명을 10년 더 지켜줄 것입니다. 4단계는 잇몸을 늙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치아와 잇몸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잇몸이 노화되는 근본 원인을 일상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사실 잇몸은 우리 몸의 다른 기관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음주, 불규칙한 생활, 이 모든 것이 혈류를 줄이고 염증을 키우며 결과적으로 잇몸 뼈를 녹입니다. 대부분의 중년들이 치아는 멀쩡한데 잇몸이 내려간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아는 단단한 돌이지만 잇몸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잇몸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잇몸은 순간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수면이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멈추고 염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잇몸 질환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67시간의 숙면을 확보하는 것이 잇몸 회복의 기본입니다. 침실의 공기가 건조하면 입이 쉽게 마르니 습도를 유지하고 입을 다물고 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2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잇몸의 가장 큰 적입니다. 흡연을 하면 모세혈관이 좁아져 잇몸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고 상처가 생겨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흡연자의 잇몸은 겉보기에는 붉지 않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염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니코틴이 혈류를 차단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연 후 3개월만 지나도 잇몸 혈류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공향과 첨가물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더 빠르게 염증이 진행됩니다. 술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잇몸의 수분을 빼앗고 세균의 활동을 돕습니다. 잇몸이 부어있고 피가 난다면 일주일만 금주해도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잘못된 양치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욕실에서 대충 거울을 보고 양치합니다. 하지만 조명이 어두우면 닦이지 않은 부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정철 원장은 실제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거실 조명은 어두워도 괜찮지만 화장실 조명은 반드시 밝아야 합니다. 밝은 조명과 확대 거울만으로도 양치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닦지 못한 부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작은 충치나 잇몸 출혈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약과 칫솔도 똑같은 제품만 계속 쓰면 흥미를 잃고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계절별로 맛과 향이 다른 치약을 바꾸고 3개월마다 칫솔색을 바꾸면 양치가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4번째는 몸의 순환을 깨우는 생활 습관입니다. 잇몸은 혈류로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신 순환이 좋아야 건강합니다. 매일 30분의 걷기 운동은 잇몸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 심박수가 오르고 혈류가 전신을 돌면서 잇몸으로도 따뜻한 혈액이 공급됩니다. 운동 후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입호흡입니다. 입을 벌리고 숨 쉬면 입안의 점막이 마르고 침의 항균 성분이 사라집니다.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코로 숨쉬는 연습을 하세요. 입을 닫는 것만으로도 잇몸 세균 번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루틴의 힘입니다. 잇몸 관리는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자주 반복하는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식사 후 바로 물 한 컵으로 헹구기, 당근 스틱 한 조각 씹기, 저녁 10시 이전 양치하기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 세균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입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당신의 입은 하루에도 10번 이상 세균이 들락날락하는 작은 정원입니다. 매일 잡초를 뽑지 않으면 금세 덮여버리죠. 마지막으로 잇몸을 늙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피가 나는데도 설마 괜찮겠지 하며 넘기고 흔들리는데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 잇몸은 경고를 보낼 줄 알지만 스스로 회복할 시간은 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잇몸을 의식하세요. 치간 칫솔 한 번, 물 한 모금, 햇빛 10분, 숙면 7시간. 이 모든 것은 병원이 아닌 일상 속에서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치아가 단단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잇몸이 건강한 사람은 나이를 잊습니다. 잇몸 관리는 단지 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젊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제목 그대로 죽어가는 잇몸을 살리려면 이 채소를 씹으세요. 핵심은 차갑게 준비한 오이와 당근을 일정한 규칙으로 의도적으로 씹어 타액 분비를 극대화하고 잇몸 표면을 섬유질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낮 동안 달아오른 잇몸의 열감을 내려 염증성 자극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먼저 오이와 당근을 길이 78cm, 두께 810의 스틱으로 썰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너무 얇으면 금세 흐물해져 기계적 청소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두꺼우면 턱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분량은 오이 스틱 68개, 당근 스틱 46개면 충분하고 저녁 루틴 직전에 새로 꺼내 표면의 수분을 키친타월로 톡톡 눌러 미끄럼을 줄이면 치아와 잇몸선에 더 잘 접촉합니다. 씹는 순서는 좌우 교대 66세트, 총 3라운드 한쪽 18회, 전체 36회로 진행하고 박자감 있게 꾹 마이너스 풀어주기 마이너스 꾹 마이너스 풀어주기 리듬을 유지합니다. 이는 잇몸 유두와 치간 유두 부위에 간헐적 압박을 주어 미세순환을 돋우고 치아 사이 면근 전면을 따라 섬유질이 물리적으로 문지르며 치태 초기막을 헐겁게 만듭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 수축 마이너스 재확장을 반복시켜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 민감도를 낮추며 동시에 풍부한 섬유소가 스펀지처럼 음식 잔사를 흡착해 혀와 볼점막, 치은연을 넓게 수입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리적 근거는 타액입니다. 씹기 30초 이내에 타액 분비가 23배 증가하며 타액의 중탄산염이 산성으로 기운 구강 pH를 완충하고 칼슘인산 이온이 범랑질 표면의 재광화 초기 백묵반 회복에 기여합니다. 즉, 스틱 한 조각이 고가의 가글보다 더 즉각적으로 환경을 바꿉니다. 실행 팁을 더합니다. 타이밍 식사 사이, 특히 오후 간식 시간과 자기 전 루틴 직전이 최적입니다. 당 성분이 거의 없어 혈당 영향이 적고 야식 욕구를 억제하는 포만감으로 밤사이 산생성을 줄입니다. 자세 허리를 세우고 혀끝을 상하. 절취 뒤에 가볍게 대면 턱을 과도하게 내미는 습관을 막아 턱 관절 부담이 줄어듭니다. 첩촉각 어금니 교두가 채소 표면을 가로로만 절단하지 않도록 약간 비스듬히 물어 치아 측면과 잇몸선 경계치 은연의 섬유질이 스치게 하세요. 교대 원칙 매 6회마다 좌우를 바꾸고 앞니 마이너스 송곳니 마이너스 소구치 마이너스 대구치 순으로 구역을 순환하면 한쪽 저작을 예방합니다. 구강 건조가 있는 분은 시작 12분 전 미지근한 물 소량을 머금었다. 뱉어 점막을 적시면 마찰에 의한 미세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기와 주의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심한 지각과민이나 치경부 마모가 있는 치아는 처음 일주일간 당근보다 수분 많은 오이 비중을 높이고 씹는 횟수와 압력을 70% 수준으로 낮춰 적응을 먼저 만드세요. 깊은 치준항이나 급성 치은염이 있는 날은 섬유질이 염증 포켓을 자극할 수 있으니 치간부 접촉은 가볍게 스치고 루틴 후 미온의 소금물 200ml에 소금 13티스푼로 2030초
가글에 삼투압으로 점액 잔사를 빼내면 좋습니다. 치아 균열 의심, 최근 수복 직후 턱관절 잡음 통증이 있는 경우는 횟수를 줄이고 얇은 스틱으로 시작하거나 일시 중단 후 치과 점검을 권합니다. 실행 예시를 통해 감을 잡아봅니다. 58세 씨는 저녁마다 과자와 말랑한 빵을 즐겼고 아침 입냄새와 잇몸 출혈을 호소했습니다. 간식 대신 냉장 오이 당근 스틱으로 3라운드 씹기 이후 시간 칫솔 치실 칫솔 혀 닦기 순서로 전환 양치 후 30분 금식 규칙을 더했습니다. 2주 후 아침 텁텁함이 유의미하게 줄고 출혈 빈도가 주 5회에서 주 1회로 감소, 스케일 제거 시 치석 경도가 낮아져 시술 시간이 30% 단축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 한 번의 강력한 씹기가 밤사이 세균의 먹이와 발판을 미리 부숴놨기 때문입니다. 준비 보관 위생 포인트도 체크하세요. 당근은 세척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이는 씨 주변 과습 부위를 약간 도려내면 부러질 때 미세 파편이 덜 생깁니다. 밀폐 용기는 하루 한 번 세척 건조 48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고 가능하면 당일 준비 마이너스 당일 소진 원칙을 지키세요. 칫솔 전에 씹기가 이 루틴의 합격선입니다. 씹어서 공간을 비우고 타액으로 완충 세정한 다음 치간 칫솔 치실 칫솔이 들어가야 불소가 치간부까지 코팅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성 음료와의 충돌을 피하세요. 레몬 수식초 음료 탄산을 직전에 마셨다면 물로 2회 헹군 뒤 10분 대기 후 시작하고 씹은 직후에도 산성 음료는 피해야 제광화 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1단계는 비용이 들지 않고 실패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바로 체감이 옵니다. 오늘 냉장고에 스틱 한 통을 만들어 두고 밤 10시에 3라운드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입안의 촉감이 다르게 시작될 것입니다. 2단계는 밤의 루틴, 세균의 먹이를 없애고 잠재우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입속에 들어온 음식, 커피, 단 음료, 심지어 한 모금의 주스조차도 세균에게는 잔치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드는 순간 입속의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치매 분비는 줄고 온도는 따뜻해지며 산소는 부족해집니다. 세균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이때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세균이 밤새 만들어낼 산의 원료가 되고 그 산은 잇몸 뼈를 녹이고 치아 표면을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심한 것입니다. 이 2단계의 핵심은 세균이 잔치 벌이기 전에 먹이를 완전히 없애고 입안을 세균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루의 마지막 칫솔질 시간표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치 후에 과일이나 차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모금이 밤새 세균에게 공급되는 당분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30분 안에 양치 루틴을 시작하세요. 순서는 1단계에서 배운 대로 치간 칫솔 치실 칫솔 혀 닦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마무리 청소가 아니라 세균의 잠을 재우는 의식이라는 점입니다. 치간 칫솔로 큰 틈의 찌꺼기를 없애고 치실로 미세한 막을 걷어낸 뒤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으로 꼼꼼히 닦습니다. 이때 불소는 단순히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 밤새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혀 닦기를 2번만 부드럽게 하고 마칩니다. 혀는 세균의 본진입니다. 하얗게 낀 설태는 세균막 덩어리이며 과하게 닦으면 상처가 나서 오히려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하루 한 번 잠들기 직전에 부드럽게 쓸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입안을 세균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가글입니다. 시중 가글액도 좋지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 30초간 오물오물 헹군 뒤 뱉어내세요. 소금물은 삼투압으로 잇몸 속 부기를 빼고 염증 부위의 세균막을 파괴합니다. 게다가 자극적인 알코올 성분이 없어 잇몸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오이 당근 루틴을 마친 뒤 소금물 가글을 하면 섬유질로 떨어져 나온 세균과 잔여물이 완전히 씻겨 나갑니다. 이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통증이 생기고 너무 뜨거우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세균이 깨어나지 못하게 입안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양치 후 30분 동안은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섭취하지 마세요. 불소가 치아 표면에 흡착되어 방어막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조차 삼키지 않고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하려면 코로 천천히 호흡하며 침을 삼키세요. 입을 다문 채로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아침에 잇몸이 부어오르거나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콧골이나 구강호흡이 있는 분은 입 테이프나 실리콘 마우스 실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수면 자세가 잇몸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잇몸 쪽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너무 높으면 입이 벌어져 마릅니다. 자신의 어깨 두께 정도의 중간 높이 베개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전 물 한 모금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며 침샘을 깨워주세요. 그 침 한 모금이 밤새 잇몸을 지켜주는 천연 방패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전에 입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불소로 코팅한 뒤 침이 일하게 만든다. 이 루틴을 2주만 지켜도 아침 입냄새가 70% 이상 줄고 잇몸 출혈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생활 리듬을 이용하세요. 밤에 루틴을 지키는 사람만이 아침에 상쾌함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죽어가는 잇몸을 되살리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3단계는 잇몸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식습관과 영양 루틴, 즉 먹는 치료 단계입니다. 죽어가는 잇몸은 단순히 세균 때문에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대사와 영양 상태가 무너질 때 잇몸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재생 속도는 느려지고 칼슘 흡수율은 떨어지며 혈류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잇몸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점점 탄력을 잃고 내려앉습니다. 치과에서 잇몸이 녹는 이유를 노화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영양 결핍형 노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계의 목표는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잇몸을 위한 재생 밸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씹는 채소 루틴입니다. 오이와 당근은 잇몸 회복의 기본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건강한 채소라서가 아니라 그 물리적 섬유질과 조직 구조가 잇몸의 자극과 혈류 개선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된 오이와 당근을 씹을 때 생기는 시원한 온도. 자극은 잇몸의 열감을 낮추고 치은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다시 확장시키며 미세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씹는 동안 분비되는 타액 속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아밀라아제 같은 천연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잇몸 속 염증균을 직접 억제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잇몸에 운동 효과를 주는 셈입니다. 이 루틴은 하루에 2번, 점심 후와 잠들기 전 루틴 전에 각각 3분씩만 해도 좋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오이를 얇게 썰어 냉장 보관한 뒤 혀와 잇몸 사이에 끼워 천천히 눌러 씹는 것만으로도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잇몸뼈를 지탱하는 4대 영양소를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칼슘입니다. 잇몸뼈의 70% 이상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칼슘만 먹어서는 잇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함께 필요합니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시키고 혈류를 통해 잇몸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은 실내 생활이 많아 결핍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루 15분 정도 햇빛을 얼굴과 팔에 쬐거나 주 3회 비타민 D 영양제일 2영아이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아연 징크입니다. 아연은 잇몸 세포의 상처 회복을 돕는 미네랄로 부족하면 잇몸 출혈이 잦고 잇몸이 쉽게 붓습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며 흡연자나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아연이 빠르게 소모되므로 더 필요합니다. 넷째는 비타민 K입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지 않고 잇몸뼈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돕는 조종자입니다. 나토, 치즈, 발효유에 풍부하며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실제 일본 교토 치과대학 연구에서는 K를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잇몸뼈 흡수율이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영양만큼 중요한 것이 산성 식습관의 제어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레몬수, 식초 음료, 탄산수가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미세한 부식을 일으킵니다. 산성도가 높은 음료를 자주 마시면 잇몸뼈 표면에 무기질이 서서히 용출되고 미세하게 녹은 부위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이때는 반드시 빨대를 사용해 치아와 잇몸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마신 후에는 물로 헹군 뒤 10분 이상 지나서 양치해야 합니다. 또 단단한 견과류를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한쪽 잇몸만 자극받으면 반대쪽 혈류가 줄어 뼈의 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오른쪽으로 10번 씹었다면 왼쪽으로도 10번 균형 잡힌 자극이 필요합니다. 잇몸뼈를 단단히 유지하려면 하루에 2번의 식습관 루틴을 권장합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D 칼슘 복합제를, 저녁에는 마그네슘 아연 K 복합제를 섭취합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바로 직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커피나 녹차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므로 최소 30분 간격을 두세요. 특히 야간에는 칼슘의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재광화 작용이 활발하므로 저녁 식후 루틴이 잇몸 회복의 핵심 시간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의 근육을 살리는 저작 훈련을 병행하세요. 식사 중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는 겁니다. 한 입당 최소 20회 이상 혀를 움직이며 침과 음식이 고루 섞이게 하면 잇몸의 미세 혈류량이 1.5배 증가합니다. 이 습관을 3주만 유지하면 잇몸색이 붉은색에서 건강한 옅은 분홍빛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3단계는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씹는 행위와 영양 밸런스가 만나야 잇몸이 되살아납니다. 당신이 매일 씹는 오이 한 조각, 햇빛 10분, 비타민 한 알이 잇몸을 단단히 세우는 생리학적 처방입니다. 치과의 치료가 끝나도 진짜 회복은 식탁 위에서 완성됩니다. 4단계는 죽어가는 잇몸을 되살리는 채소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법, 잇몸을 젊게 되돌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단계가 잇몸을 청소하고 영양을 채우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마지막 루틴은 하루를 끝내며 잇몸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회복시키는 진짜 핵심입니다. 치과 치료로도 되살리기 힘든 잇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 바로 씹는 채소 요법입니다. 오이와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차가운 온도, 단단한 섬유질, 풍부한 수분, 이 세 가지가 잇몸 회복의 황금 조합입니다. 하루를 마친 저녁,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 스틱과 당근 스틱을 한 손에 쥐세요. 이때의 목적은 간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냉기가 남아있는 채소를 천천히 씹으며 좌우로 교대하고 각 어금니에 고르게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 잇몸 속 혈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자극은 잇몸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섬유질은 잇몸선을 따라 마사지하듯 닦아냅니다. 그 순간 타액이 넘치기 시작하죠. 침은 잇몸의 가장 강력한 천연약입니다. 그 안에는 라이소자임과 락토페린, 면역글로불린어가 들어있어 세균의 막을 직접 녹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잇몸을 되살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잇몸뼈와 치주인대는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이 반복된 자극이 뼈세포 고라세포를 깨우고 잠들었던 혈류를 다시 돌게 합니다. 실제로 하루 5분 오이와 당근을 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잇몸 혈류량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씹는 행위는 잇몸의 운동이자 치료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양치 후 30분 뒤 잠들기 직전입니다. 칫솔질로 치태를 제거하고 소금물 가글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마지막으로 이 채소를 천천히 씹으며 입안을 청량하게 마무리하세요. 오이의 수분은 열기를 식히고 당근의 섬유질은 잇몸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씹는 동안 입안이 시원해지고 혀끝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60대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잇몸이 부어 이를 닦을 때마다 피가 났지만 잠들기 전 오이 당근 씹기 루틴을 매일 실천한 결과 3주 차에 출혈이 절반으로 줄고 한 달 뒤 잇몸색이 붉은색에서 옅은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치과 치료보다 이 루틴이 더 잇몸을 편하게 해줬어요. 바로 이것이 씹는 치유의 힘입니다. 이 루틴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당근을 한 번에 베어 물면 식용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손가락 두께로 자르고 차가운 정도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는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것은 피하세요. 씹기 전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어 점막을 적시면 자극이 줄고, 씹은 후에는 미온의 소금물로 한번 헹궈 잔여 섬유질을 제거하면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이 죽어가는 잇몸을 되살리는 채소 루틴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낮 동안 혹사당한 잇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회복 의식이자 내일의 구강 건강을 준비하는 가장 인간적인 치료법입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냉장된 오이 한 줄기, 당근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씹으세요.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세균이 번식한 잇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잇몸의 나이를 되돌립니다. 잇몸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돌봄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루의 끝, 이 채소를 씹으며 당신의 잇몸을 다시 깨워보세요. 그 한 번의 씹기가 평생 치과를 멀리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